사면복권 전반적으로 한번 총평해 주시죠. 예, 먼저 그 특별 사면은 이제 법치주의의 예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사법부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엄정한 기준과 좀 절제가 좀 필요하고 국민들의 이제 법감정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정치인 3명과 주요 경제인 12명을 포함해서 2,176명을 사면했는데 주요 이제 경제인들과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사면을 하는 이유가 사회통합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네. 했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이제 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라든지 또는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 그리고 박창구 구모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은 다 횡령과 비리 혐의 등으로 재질이 되게 안 좋은 범죄거든요.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. 기업에 해를 끼친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이런 범죄자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풀어줌으로 해서 경제가 활력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지점이 있는 거고 또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네. 않았고 1심이 유죄 판결 난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장으로 공천을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또 장본인이기도 하는데 이분을 이렇게 사면함으로 해서 어떻게 사회통합을 이루는 건지 오히려 국론을 좀 분열시키고 좀 갈라치기 정치하는 그런 것들로 비춰지는 그런 비판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지금 잼버리가 저렇게 파행을 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는 물 건너갔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이제 김한규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이번에 이제 준비 소홀하고 운영상에서 이제 미숙한 점이 드러난 그 잼버리 파행의 그 내용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11월에 있을 부산 엑스포 유치는 잘 좀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.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발언할 때 이제 부산 엑스포 행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에 잼버리 사태의 본질은 행정 참사잖아요.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표현만을 가지고 뭐 당대표부터 정책위장까지 나서서 뭐 부산 시민께 사과하라 이렇게 지역 감정을 좀 조정하는 듯한 발언들은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부산 엑스포가 부산만의 행사는 아니잖아요. 네. 대한민국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G7 행사에 가서 그 PT까지 직접 하면서 여야 우리 4대 그룹 총수들까지 다 해서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유치를 위해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김문기 전 차장 알지 못했다는 게 자기네 정말이다, 거짓말 아니다.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사실 저도 이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명함을 나눠드리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. 물론 그 기억력이 사람마다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인식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다만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했을 때 적용되는 제잖아요. 네. 근데 기본적인 전제가 허위사실의 사실이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것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것이 과연 사실에 해당하느냐. 주관적 인식에 해당되는 거라서 저는 구속 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같은 내용으로 이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도 그 김만배 씨를 몰랐다고 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것이 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그 인식이기 때문에 각하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허위 사실의 사실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 가능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한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특정한 시점도 아닌데다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도지사가 된 이후에 대장동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대장동 사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김용 전 부위원장이 추천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통화도 자주 하고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 면을 다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, 이 딸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검찰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기소유예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.
이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요건이 갖춰졌지만 정황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형사법의 기소 편의주의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검찰에서 이런 기소 편의주의, 이제 공소권 남용을 통해서 너무 편파적이고 자의적이고 좀 가혹하게 해석했다라는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전에 검찰에서 조국 그 부부와 조민의 태도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의사면허도 반납도 하고 또 입학 취소에 불복하는 소송도 취하도 하고 부부도 이제 사과문도 발표하고 등등 다 했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보름도 채 남기지 않고 기소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이대의 입시 비리 사건, 입학 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최순실만 3년형 징역하고 기소유예했거든요. 그 사례와 비교해서도 이번에 검찰의 태도는 좀 너무 좀 가혹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